자,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났고 이제 본투표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를 좀 볼까요?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다. 여야 셈법이 복잡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국 투표율이 20.6%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대 이상이다, 기대 이하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역대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깬 건 맞아요. 자, 전체 판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디 좀 봅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입니다. 낮은 지역이 대구. 서울이 21.8, 인천 20, 경기 18.96. 자, 경기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저번 지방선거보다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근데 경기도가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워낙에 경기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투표하는 곳 자체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건 조금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건 바로 이거죠. 서울 21.08%. 서울이 지금 평균 전국 사전투표율보다 높게 나왔다? 요런 게 좋습니다. 서울이 높다. 서울이 평균보다 높다. 왜 높으냐? 서울시장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 7,584억 원 증가. 이렇습니다. 서울이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 송영길 대승자자 추경 결단해야 된다. 추경 가지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재명, 송영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우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바로 받아줍니다. 추경 처리 합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행보를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같은 스텝을 밟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자, 추경 처리를 합의해 준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최소한 엇박자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박지원이 엇박자를 내는 것 말고는 이재명과 박홍근 같은 스텝을 밟아 나가더라. 이런 건 앞으로의 민주당이 지지자들에게 속 썩이는, 답답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원내에 입성한다면 고구마 민주당은 사라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나오면 돼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속이 상한 상태. 그래서 투표율이 낮다. 이건데 이재명이 원내로 들어가고 박홍근이 원내 대표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 그 이후에 민주당은 사이다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희망이 보여야 투표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투표장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 그게 지방선거라서 절대 희망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김동연 백혈병으로 아들을 보낸 스토리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34년 공직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던 건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단다. 아주대 총장 시절 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 청년들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네 모습을 찾고 싶었단다. 너와 함께 오래 살았던 이곳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고 공정한 곳으로 꼭 만들고 싶어. 아들에게 다시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동연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 꼭 경기도지사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김은혜라는 사람과 김동연이라는 사람의 차이는 이재명,
윤석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개인기의 차이, 개인 역량의 차이는 그렇게나 많이 나요. 하지만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도 전국보다 낮아요. 연락해야죠. 전화 돌려야죠. 밭을 갈아야죠. 투표장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김동연과 김은혜는 개인 역량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김은혜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무조건 본투표 많이 독려해서 투표율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짜 많이 나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전투표하러 갔을 때 노인들도 많이 나왔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사전투표율 박살 났어야 됐어요. 박지원이 정말 열심히 일해줬고 투표하기 싫은 마음 엄청 강하거든요. 취임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언론들이 비판도 안 하고 온갖 호재만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이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율이 이만큼이 나왔다라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쨌든 툭툭 털고 사전투표를 했다는 뜻이에요. 희망이 보여서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얘기하지만 이재명 때문에 그리고 박지원이 너무 열받게 해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개딸들이 끝까지 애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까지 나가서 국민의힘을 찍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핵심 지지층들 싸움이에요. 박지원이 항상 얘기하는 강성 지지자들 싸움이에요. 박지원이 강성 지지자들 욕하지만 그 사람들 싸움입니다. 강성 지지자는 정당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비판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표 계산을 하면서 이길 수 있냐 질 것 같으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지방선거예요. 외연 확장, 중도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그냥 낮아요. 거기다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은 저는 더 낮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싫거든요. 이게 뭐야? 나라가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는 건 억지로 우리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20%가 나왔다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희망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본투표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 전부 다 독려해서 투표하게 만드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전투표율이 나온 거지 이재명이 안 나왔으면 진짜 박살 났을 겁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민주당 한 번 혼 좀 나야 된다. 지방선거에서 박살 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이 출마를 해버렸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박살나는 건 이재명이 박살나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내가 투표하는 건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거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투표하는 건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들 투표하십시오. 지는 싸움인 거 뻔히 알지만 투표하십시오. 이재명에게 갑니다. 경남, 경북 이재명에게 투표한다 생각하고 투표하셔야 돼요. 못 이기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선거예요. 지방선거의 성격을 띠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뽑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이 나 이제 진짜 민주당 꼴 보기 싫어서 지방선거 포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윤석열은 힘을 받고 이재명은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찍으면 이길 수도 있고요. 뻔히 지는 선거구에서도 투표하시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바꿔줄 거고 민주당이 바뀌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도 할만합니다. 인천도 할만하고요. 경기 박빙이지만 할만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누가 더 절박하냐 이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힘내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줬잖아요. 이재명 혼자 뛰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계속 등 뒤에 칼 꽂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가면 이겨요. 투표하면 이긴다. 무조건 지는 동네, 이 동네에서도 투표하면 이재명에게 힘 실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밭을 갈면 이길 수 있어요. 이재명만 바라보고 투표장에 나가는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오케이?